자, 2011년도 제3회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S, HS가 게르프 함수라고 그랬어요.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개에서 근계적 점근선의 실수축의 교차점 나왔습니다. 이 공식 뭐라고 그랬죠? 극점의 개수 마이너스 0점의 개수분의 극점의 합 마이너스 0점의 합. 요거 저번 기출문제 해설에서 꼭 암기해 두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엄청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극점은 뭐라고 그랬죠? 이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S의 근. 예. 그리고 0점은 이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요 S의 근. 자, 그러면 극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극점. 이 분모를 0으로 만들려면 S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죠? 우선 여기에 0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0.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여기에는 S에 4가 들어가면 0이 되겠죠. 그래서 4. 요 극점의 개수는 0, 마이너스 3, 4. 그래서 총 3개가 나왔습니다. 자, 0점이 0이 되는 S의 수를, S의 근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하나밖에 없네요. S가 마이너스 1이면 요 분자가 0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개수는 하나. 교차점, 공식, 극점의 개수 3 나왔죠. 그래서 3 마이너스 0점의 개수 하나, 분의 극점의 합, 0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4는 1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0점의 합, 0점은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1 플러스 2 해서 2가 됩니다. 요 분모도 3 마이너스 1 해서 2가 되고요. 서로 계산하면 1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62번. 다음 연상 증폭기의 출력은 이것도 암기 문제죠. 답은 1번입니다. 요거 해설 요거 틀렸어요. 요거 출력은 마이너스 A1, X1, 마이너스 A2, X2입니다. 입력이 이거일 때, 이거 두 개일 때 출력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암기 문제입니다. 자, 특성 방정식이 이렇게 있답니다. 임 경우 불안정한 근의 수. 이런 문제는 꼭 마치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루스 판별식 문제인데요. 그 전 기출문제 해설에서도 했었죠? 이거 좀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루스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제 불안정하고 안전한 근을 찾을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선 어떤 준비냐면 이 특성 방정식 근을 제일 높은 차수부터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을 딱 긋고 이 S의 5승 앞에 있는 상수는 1이죠.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이 수를 하나씩 적어 놓는 거예요. 자, 1, 여기 3, 이쪽으로 S의 3승은 여기다가 2, 그 다음에 S의 제곱은 2, S의 1승은 3, 여기 상수는 1. 이렇게 적어 놓는 거야. 순서가 여기서부터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 S3승 이쪽 줄에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요 바로 위에 있는 수가 분모로 들어가요. 그리고 분자는 우선 얘랑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빼기 얘랑 곱해준 거. 얘를 계산하면 3분의 4가 나오죠. 그리고 이 둘째 열도, 제2열도 얘가 분모가 됩니다. 그래서 3분의 이번에는 여기서는 얘랑 이렇게 곱했잖아요. 이번에는 얘랑 곱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랑 곱해줍니다. 여기다 써주고 서로 빼줍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3분의 8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또 얘 위에 있는 애를 분모로 집어넣어요. 요 위에 있는 애 계산해서 3분의 4 나왔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분모로 집어넣고요. 위에 거랑 똑같이 얘랑 곱해서 여기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 곱한 값을 서로 빼주면 돼요.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자, 여기 값도 똑같이 얘가 분모로 들어가고 얘랑 얘랑 곱한 거 3분의 4 곱하기 1 마이너스 얘랑 여기 있는 곱한 건데 여기는 숫자가 없죠. 그래서 0입니다. 그래서 3분의 4 분모가 3분의 4죠. 어차피 얘랑 약분돼서 1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수가 바로 이렇게 옵니다. 여기 있는 애는 한 단계 위에 옆에 수가 없을 때는 그 위에 있는 숫자가 바로 와요. 계산을 하면 그렇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 밑에 있는 수도 이제 똑같이 계산을 해주는데요. 보세요. 분모는 요 바로 위에 있는 수가 들어간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요 분자 계산할 때는 얘랑 곱해줘야겠죠, 이젠. 그래서 마이너스 4랑 3분의 8이랑 곱해주고 마이너스 얘랑 곱해줍니다. 그래서 1 곱하기 3분의 4 여기다 넣어주고요. 서로 빼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3이 나오고요. 얘는 어차피 분모가 얘로 오고 얘랑 0이랑 곱하고 0이랑 3분의 4랑 곱하니까 어차피 0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애는 위에 옆에 있는 애가 숫자가 없으면 그 위에 있는 애가 바로 온다고 했죠. 얘가 1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 판별식을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 둡니다. 해 두고 나서 이게 안정인지 불안정한지를 판단하려면 요 나온 값들 있잖아요. 요 위에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계산해 놓은 값들의 부호가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안정입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 보면 다 플러스인데 얘가 마이너스 4죠. 그럼 얘는 불안정한 거예요. 왜냐면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불안정한 근의 숫자잖아요. 근데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한 번 바뀌고 마이너스에서 또 플러스로 두 번 바뀐 거죠. 부호가 두 번 바뀐 겁니다. 그래서 특성 방정식은 불안정하고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불안정하고 불안정한 근의 수는 부호가 두 번 바뀌었기 때문에 불안정한 근의 수는 두 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64번 A는 이거고 B는 이거인 상태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특성 방정식을 찾아내란 얘기입니다. 이거 그전 기출문제에서 했었죠. 상태 방정식을 행렬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 있습니다. 얘가 A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타 있어요. 요게 2가 아니고 얘 마이너스 2입니다. 요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B고요. 이 상태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특정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은 Si-A는 0. 얘를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요 I는 단위 행렬 1, 0, 0, 1입니다. 그래서 1, 0, 0, 1에 S를 곱했기 때문에 S0, 0, S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A 얘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S-0은 S, 0-1은 마이너스 1, 0-3은 플러스 3, S-2는 S 플러스 2가 됩니다. 여기서 특성 방정식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AD-BC라고 했죠. AD S 곱하기 S 플러스 2 마이너스 BC B 마이너스 3 곱하기 C 3 마이너스 넣어주고 얘를 계산을 하면 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3이 나오죠. 얘를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이 4번이 되겠네요. 65번 페루프 전달함수 입력분의 출력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이 2차 제역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것도 역시 암기하는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풀은 기출문제 중에서 감세율이라고 있었어요. 그죠? 그 감세율이 얘입니다. 얘를 제동비라고도 하는데 얘는 값을 작게 할수록 제동이 덜 걸립니다. 부족하게 걸려요. 그래서 얘가 1보다 작으면 부족 제동이다. 요거 했었죠? 감세율 값이 작게 할수록 제동은 적게 걸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는 4번입니다. 자, 저번 거 이거 잘 나오는 거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요 감세율, 제동비가 1보다 크면 과제동이고요. 0하고 같으면 무제동이고 1보다 작으면 부족제동, 1하고 같으면 임계제동. 요거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보드선도 2등 여유는 어떻게 구하는가? 이것도 역시 암기입니다. 위상선도와 180도 축과 교차되는 점에 대응되는 이득의 크기 값이다. 요 마이너스 180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보드선도의 2등 여유는 위상선도의 마이너스 180도 축과 교차되는 점. 뭐 여기까지만 외워두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67번 Z변환함수 이거에 대응되는 라플라스 변환함수는 답 4번입니다. 이건 역시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변환함수가 Z함수가 이게 나오면 이거 찾으시면 됩니다. 그림과 같은 신호 흐름선도 입력분의 출력 전달함수 구하라는 거죠. 자, 전달함수 공식
1 마이너스 루프 이득 돌아가는 애 분의 전향 이득 경로, 전향 경로 이득이라고도 해요. 의 합. 자, 전향 경로 이득.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는 애들을 전향 경로라고 했죠. 자, 그러면 전향 경로 뭐가 있을까요? 1, A, 1, 1. A가 있겠고요. 이거 다 곱하면 A밖에 안 나오잖아요. 더하기 1 곱하기 2, 1, 1 하면은 2 나오겠네요. 그죠? 그리고 더하기 1, 1로 가는 거 하나 있죠? 곱하기 3, 1 하면 3 나오겠네요. 분의 1 마이너스 돌아가는 애가 없죠? 그냥 0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2 플러스 3 해서 A 플러스 5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69번 역시 외워서 가는 문제입니다. S평면에 우반면에 3개의 극점이 있고 2개의 0점이 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설명 중 나이키스트 선도일 때 시스템이 안정한가? 요거 그냥 1번입니다. 우반면에 3개의 극점이 있고 2개의 0점이 있으면 반시계의 방향으로 한 번 가는 겁니다.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외우고 넘어가는 거예요. 70번 조절구의 동작에 의한 분류 중 제역의 오차가 검출될 때 오차가 변하는 속도의 비례, 속도의 비례가 나오면 이거는 미분 동작입니다. 속도 비례 나오면 미분 동작이에요. 조작량을 조절하는 동작으로 오차가 커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어 동작은 속도 비례 나오면 미분 동작 찾으시면 됩니다. 71번 얘도 암기겠죠. 답은 3번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설은 해놨긴 했는데 이거 괜히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걸로 시간 뺏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나오면 이거 찍으시면 됩니다. 자, 72번 다음 회로에서 입력이 VT, 출력이 IT로 했을 때 입출력의 점달함수는 이런 회로 나올 때 제가 바꾸라고 그랬죠. R은 그냥 R, C는 CS분의 1로 바꿔 써놓으라고 했죠. 만약에 이 회로에 L성분 L이 있으면 이건 L은 LS로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입출력을 전달함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전달함수. 입력분의 출력이죠. 입력 VT로 주고요. 출력을 IT로 줬습니다. 근데 V는 IR이죠. 그래서 이 R, 전체 저항, 그러니까 합성저항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I 곱하기 R, 합성저항 R 플러스 CS분의 1 하면 되겠죠. 얘 CS분의 1 계산하면 CS로 통분하면 RCS분의 1이 됩니다. 그 얘를 요 밑에다 이렇게 놓으면 전달함수 GS라고 할게요. GS는 CS분의 RCS 플러스 1 이때 I를 IS 이렇게 써줍니다. 분의 얘도 이렇게 그 전달함수로 쓸 때는 IS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얘랑 이렇게 약분이 돼서 CS분의 RCS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1 이렇게 해서 번분수 계산하면 RCS 플러스 1분의 CS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얘입니다. 그런데 이 보기에 얘가 없지요. 그래서 얘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우선 RC를 밖으로 꺼내 보겠습니다. 여기 RC 밖으로 꺼낸 거 있으니까 뭐 R을 꺼내도 되고요. 우선 RC를 꺼내 볼게요. RC를 밖으로 꺼내면 얘는 S가 될 거고요. 얘는 RC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CS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 C 이렇게 약분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R, S 플러스 RC분의 1의 S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랑 똑같은 게 1번에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요런 거는 한 5번만 연습해 보시면 이 회로가 아니라 다른 회로로 바꿔서 나와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R은 그냥 R로 쓰고 C는 CS분의 1로 쓰고 L은 LS로 바꿔서 입력분의 출력을 구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73번 분포 정수회로에서 무해형 조건이 성립하면 어떻게 되는가? 무해형 조건이 성립하면 감쇄량은 최소가 됩니다.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74번 다음과 같은 Z 파라미터로 표시되는 4단자망 1-1 단자간이 4A 여기가 4A고요. 2-2 단자간이 여기가 1A의 정전류원을 연결하였을 때 1-1 간의 전압 여기에 전압과 2-2 간의 여기에 전압이 바르게 구하여진 것은 Z 파라미터의 단위는 5입니다. 자, 이거 Z 파라미터로 구하면 되지요? Z 파라미터 공식 요거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V1, V2는 Z11, Z12, Z21, Z22 곱하기 I1, I2. Z11, Z22, Z21, Z22 이 값이에요. 예, 8448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라는 겁니다. 여기가 V1, V2는 8448에 여기 I2, 여기 I1, I2죠? 예, I1 4A, I2 1A. 얘 계산하라는 거예요. 계산하면 행렬 8 곱하기 4. 48에 32죠? 그냥 32 쓸게요. 32 플러스 행렬 4 곱하기 1, 4. 그럼 얘 36. V1은 36V고요. V2는 행렬 4, 4, 16 더하기 행렬 8 곱하기 1은 8, 24V 나오네요. 그래서 V1은 36, V2는 24. V1은 36, V2는 24 해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문제가 뭐 길고 막 그림이 이상하게 생기고 해서 겁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겁낼 거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한 계산 문제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요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75번. 저항이 20옴, 인덕턴스가 0.1 헨리, 직렬 회로에 60Hz 115V의 교류 전압이 인가되어 있다.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자기 에너지의 평균값은 약 몇 줄인가? 자기 에너지에 축적되는 평균값, 줄. 단위가 줄이면 1을 구하는, 에너지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자기 에너지, W는 2분의 1 Li 제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L값, 인덕턴스 값은 줬는데 I 값을 안 줬죠. I 값. 요거를 구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란 얘기예요. I는 R분의 V. 근데 R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죠. 교류에서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 뭐죠? 임피던스입니다. 그래서 I는 임피던스분의 V. 그런데 임피던스는 뭘로 나타내죠?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준 리액턴스가 여기 L 성분이니까 유도성 리액턴스 XL이 되겠네요. 그죠? 분의 V가 되겠네요. 얘는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R 플러스 J 오메가 L로 나타낼 수 있죠. 분의 V. 얘 크기 구하려면 이렇게 구해진다고 했죠.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 분의 전압. 요 그 임피던스의 크기는 이렇게 구해진다고 했습니다.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R 20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 오메가 2파이 F지요. 이 F가 주파수예요. 그래서 2파이 주파수 60Hz 곱하기 L값 0.1 넣어준 거고요. 제곱이니까 제곱해주고 루트 씌워주고 분의 이 전압 115V 줬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기에 넣고 때리면 2.7A가 나와요. 그래서 이 2.7A를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L값 0.1 헨리 줬죠. 그래서 0.1 곱하기 전류 2.7의 제곱, I의 제곱이니까 전류값 2.7A의 제곱. 얘도 계산기에 넣고 때리면 0.36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어떤 회로에 전압과 전류가 각각 이렇게 된답니다. 이때 무효 전력은 얼마인가? 자,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세타로 주고요. 이때 이 삼각형에서의 이 빗변은 여기가 피상전력이 되고요. 여기가 무효전력이 됩니다. 여기는 유효전력이 되고요. 이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무효전력입니다. 그래서 피상분의 무효전력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무효전력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얘는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무효전력은 피상전력 곱하기 사인 세타입니다. 근데 이 피상전력은 P는 VI고 단위가 볼트 암페어잖아요. 이때 V와 I는 실효값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순식값을 줬죠. 이 순식값의 실효값을 구하려면 이 앞에 있는 수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피상전력은 전압의 순식값 루트 2의 50 곱하기 전류의 실효값 전류의 순식값에서 실효값 루트 2의 4를 곱해주면 이렇게 곱해주면 100이 나오네요. 그죠? 100이 나옵니다. 그럼 얘가 100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문제에서 요 i의 위상이 30도 늦는다고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 세타는 30도가 됩니다. 예. 그러면 나왔어요. 그죠? 무효 전력은 피상 전력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했는데 이 세타가 30도예요. 그래서 무효 전력은 피상 전력 100 곱하기 사인 30도. 요거 그냥 사인 30도는 2분의 1인데 요거 그냥 계산기에다가 100 곱하기 사인 30도 눌러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계산하면 50바가 나오네요. 답은 4번입니다. 77번 삼상 불평형 전압 A상, B상, C상 전압이라고 할 때 역상전압 V2는 이거 암기입니다. 영상전압은 3분의 1의 모든 각 상의 전압을 더하는 거고요. 정상전압은 3분의 1의 그 B상에 A를 곱해주고 C상에 A의 제곱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역상은 B상에 A 제곱을 곱해주고 C상에 A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역상전압 구하라고 했죠. 역상전압 V2는 A제곱을 곱해주고 A를 곱해주는 2번이 되겠네요. 78번 저항이 30옴, 인덕턴스가 0.127 헨리, 직렬 회로에 V는 100, 루트 2 사인 100 파이 t, 볼트의 전압을 인가되었을 때 이 회로의 역률은 약 얼마인가? 역률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좀 전에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무효전력과 피상전력의 관계를 알아봤죠. 그런데 이 삼각함수 가지고 이 저항과 리액턴스와 임피던스의 관계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빗변을 임피던스로 할 수 있고요. 밑변을 저항, 요 높이를 리액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타죠. 역률은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역률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가는 거죠. 임피던스 분의 저항,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피던스 뭘로 나타낼 수 있죠? R 플러스 JX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서 인덕턴스를 줬기 때문에 이 리액턴스는 유도성 리액턴스 XL이 됩니다. 얘는 한 번 더 정리하면 R 플러스 J 오메가 L로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얘 크기를 구하면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에 루트 씌워놓은 게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 이 오메가 안 줬죠. 이 오메가를 어떻게 찾냐면, 자, 여기 그 전압의 순식값, 기본 공식이 이겁니다. 전압의 순식값은 최대값 사인 오메가 t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최대값, 100 루트 2가 최대값이고요. 사인 오메가 t인데 이 오메가 자리에 100파이 들어가 있죠. 100파이. 그래서 오메가가 여기서는 100파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R 문제에서 줬죠. 그죠? 30옴. L 문제에서 0.127 헨리라고 줬습니다. 오메가 우리 100파이 찾아냈죠.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다가 적용시켜서 계산하면 R 30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100파이 곱하기 L 0.127의 제곱 루트 씌워서 30에 나누면 R 30에 나누면 0.6이 됩니다. 그래서 역률은 0.6이 되는 거예요. 79번 삼각파의 최대치가 1이라면 시료값과 평균치는 각각 얼마인가? 삼각파의 시료값 평균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요거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삼각파의 시료값하고 평균치는 시료값은 루트 3분의 최대값이 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루트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요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리고 평균치는 2분의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2분의 최대값 1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자, 이거 외워야겠죠? 구형파, 구형반파, 정연파, 정연반파, 삼각파의 시료값과 평균값. 요거 외워두시면 풀 수 있는 문제 굉장히 많으니까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80번. 그림과 같은 A, B 회로가 서로 역회로 관계가 있으면 이때 이 콘덴서의 값은 저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요거 두 개 값 곱한 게 요 두 개 값 곱한 거랑 같다. 그래서 얘를 L1로 놓고요. 얘를 C1로 놓고 얘를 L2로 놓고 얘를 C2로 놨습니다. 그래서 L1 곱하기 C1은 L2 곱하기 C1이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C2잖아요. C2는 얘를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L2분의 L1 C1 L1 3mm 헨리죠. 3mm 헨리니까 미리를 기본 단위 헨리로 바꾸면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해줘야겠죠. 그리고 또 C1 0.8에 마이크로 파라드입니다. 마이크로는 10의 6승을 곱해줘야겠죠. 그리고 L2는 1.6mm 헨리. 그래서 미리를 헨리로 바꿔주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요 계산하면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나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건 마이너스 8R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6승 없애주고 단위에다가 마이크로 넣어주면 1.5 마이크로 파라드가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2011년 3회 회로이론 및 제후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